자, 인천 중계를 마치고 네. 온 김한혜 소리원과 저는 이제 던질까 말까를 촬영을 하고 오다 보니까 둘 다 오랜만에 약간 셔츠 차림으로 네네. 예. 대표팀 감독이 가장 역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래도 A대표팀이 정리가 돼야 우리도 좀 축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거랑 별개로 또 협회에 대한 시선이 지금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건 누가 감독이 선임이 되느냐. 자,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매체들에서 최종 감독 후보군이다 막 이러면서 많은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히든폴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어떤 제대로 된 정보통이 다 외자 이름이에요. 한 명은 김한, 한 명은 류청입니다. 근데 이제 청이 형이 드디어 오늘 입국을 했어요. 아 그래요? 입국하고 이제 내일 이제 출근을 할 거고 청이 형은 이제 계속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카타르 쪽에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 이야기는 환희 형한테 드는 게 좋은데 환희 형이 그래서 이 명단을 좀 추려서 한번 지금 협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감독들을 쭉 정리를 해볼 텐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저는 이 사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기본 숫자는 4+2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4+2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건데 좋아요. 어쨌든 최종 후보는 4명인데 뭔가 뒤늦게 2명이 좀 추가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2명은 진짜 추가된 건지 아니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6명으로 할까 4명으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2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4가 좀 더 우선시 되는 사람들이고 플러스 2는 상황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2를 먼저 보죠. 플러스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밑에부터 올라갑시다. 일단 첫 번째는 브루노 라즈입니다. 라즈 감독. 아마 이제 황희찬 선수 때문에 좀 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이 감독 이야기가 이제 어제 오늘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좀 멀다, 다른 데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연봉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포르투갈 출신이고 76년생이면 뭐 나이는 적당하고 송영주랑 동갑. 그리고 사실 되게 뒤늦게 뜨기 시작한 감독이에요. 맞아요. 나이에 비해서 되게 뒤늦게 감독도 생활했고 그 전에는 이제 감독보다 코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감독이죠. 수면 위로 올라온 지는. 그래서 경력이 감독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연봉이 낮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피해를 한번 찍었던 감독이라서 연봉이 낮지를 않고 최근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미 이제 유럽 빅리그까지는 아닌데 빅리그 뭐 언저리에 있는 한 중위권 상위권 팀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현실적으로는 플러스 2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은 맞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좀 뒤에 후순이다. 그래서 뭐 조금 뭐 일단은 그냥 이름이 나왔으니까 거론은 짚고 넘어간다. 뭐 지금 녹화 시점으로 바로 직후로 가면 뭐 해외 언론에서 리옹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도 저는 거의 없는 듯한 느낌? 그냥 이제 제시만 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 2 중에 한 명이 브루노 라즈라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군가요? 게리 몽크를 플러스 2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몽크도 역시 어제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온 사람이에요. 게리 몽크는 일단 하부리그, 3부 리그 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스완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바로 감독이 돼가지고 우리보다 어렸을 때 감독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30대 중반에 시작했고 지금 79년생인데 감독이 10년 차인데 그래서 굉장히 감독 경력 오래됐지만 감독의 곡선으로 보면 너무 쭉쭉쭉쭉 내려가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스완지 시절에는 뭔가 좀 느낌 있는 축구를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 스완지를 생각해보면 약간 정말 뭐 약간 안 유명한 팀에서 아등바등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오래는 못하고 빨리 떠나면서 계속 팀을 좀 찾았지만 거의 오랫동안 한 팀을 맡은 적은 없고 지금은 3부 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추천은 됐지만 고려까지 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조금 이제 아주 적합한 인물은 아닐 것 같아서 우리도 몽크 감독이 만약에 예를 들어 선임된다고 그러면 사실 팬들 입장에는 좀 달갑지 않죠. 아무래도 그냥 기성용 선수랑 같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유명하지만 최근 어떤 경력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플러스 2로 제가 2명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 자, 그러면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명이 나왔고 4명을 보겠습니다. 일단 4명에는 우리가 들어봤던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론에 나왔던 감독들 이름이 이제 선제적으로 좀 나오잖아요. 그게 얘기 나왔던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제시마치. 네. 이거 나올 것이고 또 하나가 바스코 세아브라.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도 역시 어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기 네. 시작한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귀네슈예요. 귀네슈도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군요. 미팅은 했어요. 아하. 미팅은 했지만 사실 나이 차이가 이 앞선 사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좀 고령이죠. 20, 30살 정도 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화는 나눴지만 사실 딱 그 뭔가 꽂히는 지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4인 중에 비교적 또 약간 후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52년생이고. 아, 그러면 나이가 그러니까 좀 있어요. 열망이 있고 의지고 예.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다른 감독들은 본인의 축구 모델에 대해서 어필을 했지만 네. 귀네슈는 그런 것보다 그냥 나가 하고 싶은 의지, 그렇지. 내가 한국을 잘하는 점, 약간 이런 점으로 어필이 된 것 같아서. 또 커리어가 뭐 굉장한 감독이기도 네. 하니까. 사실 뭐 귀네슈가 굳이 축구 뭐 PT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본인이 다 알고 우리가 다 아는 네. 커리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한민국 대표팀이랑 안 맞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봐요. 자, 그럼 귀네슈가 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시마치 뭐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앞에 있어요. 네. 그 사이에 두 명. 그리고 바스코 세아브라라는 얘기를 했고 나머지 이거 가운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아시안컵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네. 익숙한 사람인데 이라크 현 대표팀 감독인 헤수스 카사스 감독입니다. 헤수스 카사스 스페인 감독이죠. 네, 스페인 감독이고 이 아시안컵 때 그 최전방에 있던 후세인이라는 공격수가 잔디 먹방 세리머니만 안 했어도 이 감독은 뭐 8강 4강 가서 꽤 이라크가 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대표팀이었죠. 이번 이라크가. 근데 그거 세리머니 하다 퇴장당해가지고 경기가 꼬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뒤집혔던 상황인데 그 감독이고 이분은 사실 이분은 감독 경력보다 스카우트나 뭐 경기 분석 이런 쪽에 더 훨씬 더 경력이 많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이 경기 분석이나 스카우트 담당 파트로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하비 가르시아랑 와포드 감독에서 코치 시절을 했고 이후에는 스페인 대표팀으로 와서 루이스 엔리케랑 로베르토 모레노 사단의 코치였어요. 그러면 나름 꽤 명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력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스페인에서는 뭐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꽤 인정받은 사람이긴 한데 이제 제대로 감독을 한 게 2022년 11월에 뭐 최근 1, 2년간 감독을 했던 상황이고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봉도 이들 중에는 좀 합리적인 편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계약 기간입니다. 이라크랑 계약 기간이 일단은 202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제법 남았네. 근데 우리가 같은 AFC 소속 안에 있는 이라크 팀의 감독을 접촉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림상 뭐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쉬워 보이진 않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그 16강전 패한 다음에 이라크 기자들로부터 기자회견에서 욕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 떨어질 만한 포인트는 있긴 해, 이라크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뭐 기자들한테 엄중 경고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매너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분도 약간 화내고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직이고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감독이고 이런 점이 이제 단점을 지적되고 저도 이라크 축구 아시안컵 때 되게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봤으니까 형이. 나쁘진 않은 카드지만 뭐 굳이 우리가 이라크 감독까지 접촉할 필요가 있을까? 좀 어려운 길일 수 있으니. 자, 그러면 4명 중에 귀네슈가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다음이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헤수스 카사스. 이거는 아마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구나는 사실 환영한테 처음 들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감독 둘은 어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제시마치랑 바스코 세아브라인데 세아브라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이 분은 이제 저도 잘 몰랐고 많은 분들이 누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포르투갈에서 축구 쪽 일하시는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뭐 제가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고 해서 일단 83년생입니다. 83년 굉장히 젊네요. 굉장히 젊고 사실 감독 경력은 유스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 경력은 유스팀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 경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지도자 경력이 꽤 길고 일단 포르투갈 안에서는 스포르팅의 후뱅 아모림 뭐 핫한 감독 중에 하나죠. 85년생 그리고 히우 아부 또는 히우 아베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읽으면 리오 아베. 맞아요. 이 팀의 루이스 프레이르라는 85년생 감독. 역시 또 우리 나이 때. 그리고 바스코 세아브라 83년생 에스토릴 감독. 이 세 명이 젊은 감독 3대장이래요. 3인방이구나. 네, 3인방이고 이 후맹 아보림이 빅리그로 갈 시에 스포르팅에는 이 바스코 세아브라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죠. 근데 스포르팅이 사실 포르투갈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나 명문 클럽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후보관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포르투갈에서 이 감독 세브라 감독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날씬한데 포르투갈에서 별명이 포르투갈 벵거. 갑자기 좀 호감 가는데. 그러니까, ben거 워낙 좋아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 외형도 있겠지만 학자 스타일이에요. 벵거 제 학자 스타일이잖아요. 학자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약간 선출로 밀어붙이는 감독이 아니라 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전술을 짜서 이런 약간 데이터형 감독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현지에서는 뭐 포르투갈 벵거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벵거에 비하면 커리어가 아직은 젊은 감독이 단군형이랑 동갑이야. 그렇죠. 예. 그냥 여기서 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명은 뭐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후배가 아모림 당연히 요즘에 아실 거고 핫하니까. 그리고 바스코 세아브라 또 히오아브의 루이스 프레이르 이런 감독들이 추후에 유럽에서 좋은 팀으로 갈 확률이 있는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꼭 우리 대표팀이랑 인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디선가 한 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목해볼 만한 라는 인물이고 사실 포르투갈 팀에서는 한 대여섯 개 팀에서 감독을 했어요. 짧게 해서 사실 그게 단점이긴 해. 예. 짧게 했고 최근에는 그 에스토리라는 팀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리기도 했고 이 감독이 왜 유명하냐면 감독 커리어에서 포르투를 4번 잡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포르투는 거의 벤피카랑 해서 안 지는 팀이거든요. 거함이죠 정말. 안 지는 팀인데 포르투를 4번 잡은 걸로 유명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좀 떨어질 수 있지. 카리스마? 뭐 그렇죠. 왜냐면 선출이 아니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유명 선출은 아니니까. 사단은 한 5명 정도 5명. 같이 있고 약간 전술 덕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축구 얘기하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막 정말 그 미터 단위로 쪼개가지고 라인 세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뭐야 이거 진짜 이름도 모르는 사람 왜 넣었어? 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냉정히 보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나가기에는 경험이 한참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 저도 지금 형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엔 선수단과 감독의 궁합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 선수 경력이 조금 대단하지 않더라도 사실 요즘 이런 데이터형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이 되고 있는 상황, 독일도 그렇고 이런 감독을 우리도 한번 맛보는 건 우리 대표팀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사실 지금 우리 대표팀에는 엄청난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커리어가 아주 좋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 감독의 궁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 반 걱정 반도 돼요. 같은 포르투갈로 이제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경력도 화려한 편이었고 사실 이미 유로라든지 국제대회 경험들이 있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 큰 대회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사람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사실 대표팀 레벨로 봤을 때 이거는 대회로 봤을 때는 완벽한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요 방금 말했던 이름들 포르투갈 3대장 기억해 놓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디선가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라든지 우리가 빅리그에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런 기대죠. 세아브라 우리가 일단은 뭐 이래저래 안 맞아서 우리가 선임을 안 했는데 나중에 뭐 스포르팅에 만약에 갔다가 유럽 중심부로 와. 그럼 그때 우리 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 그 정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아예 말도 안 되는 카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에 제시 마칩니다. 역시 지금으로 가장 유력한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73년생 미국 국적이고 뭐 사실 레드불의 아이였죠. 그렇죠. 레드불 산하 뉴욕 레드불스 그리고 라이프치 코치, 짤츠부르크 감독, 다시 라이프치 감독하면서 레드불에서 큰 인물이고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전술. 어쨌든 레드불 산하 팀들은 수비도 공격을 위한 수비를 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제시 마치의 전술 자체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도 저는 레드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랑닉이라거나 아니면 하센휘트 랑닉 공격. 랑닉 밑에서 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격적인 전술을 쓰다가 사실 안 풀리기도 했죠. 리즈에서는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사실 맞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와이프분이 아파서 이때는 정상적인 정말 감독을 암 때문에 정상적인 게 힘들었다고는 전해지더라고요. 가족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정상적으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최근 클럽 커리어는 안 좋지만 확실한 색깔이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는 점, 이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연봉 협상은 필요한 관계고. 왜냐면 이들도 유럽 중심부에서 뛰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연봉 수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한 감독들 중에 이제 연봉에 걸림돌이 있는 캐릭터는 브루노 라즈랑 이 제시 마치가 어쨌든 피해를 최근에 한번 찍어봤던 그치. 감독이기 때문에 되게 높이 형성이 돼 있고, 브루노 라즈는 잘 모르겠지만 제시 마치는 이거를 감수하고 한번 도전해볼 생각은 있죠. 아, 그럼 의지가 좀 강한 편이군요. 의지가 있고, 근데 문제는 협회가 어쨌든 협상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틀어지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저도 뭐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 협회가 어떻게 협상하냐에 달려있죠. 왜냐면 이게 추려진 게 불과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하. 이제는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진행되는 게 그럴 거예요. 재정. 우리가 도대체 얼마까지 배팅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논의가 돼서 정리해서 던질 거 아니에요? 정립이 되면 물론 다 같은 가격을 던지진 않겠죠. 네. 감독의 그 급에 따라서 1번한테 먼저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미 제가 볼 때 전술적 미팅은 다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아이들. 그래서 그러니까 제시 마치부터 뭐 이 헤수스 카사스, 바스코 세아브라까지는 본인의 철학을 확실히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협회가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익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각자의 개성이 되게 드러나는 PT였다. 그럼 좋은데? 네, 였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렇게 젊은 축이잖아요. 그죠? 사단들도 다 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이 PT 하는 기술도 다르고 옛날 사람들은 사실 PT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뭐 전지로 넘긴다거나.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고. 기내식 감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살인의 쪽 한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기잖아. 예. 그래서 PT는 다 괜찮았다고 한 것 같고, 왜냐면 뭐 미국, 뭐 레드불, 그리고 포르투갈, 뭐 스페인 다 이제 특색들이 있어요. 다 그런 어떤 특색들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빅네임은 없지만 네. 사실 제시 마치 정도, 사실 제시 마치는 생각지 않은 빅네임이네요. 근데 나머지 선수는 뭐 잘 모르겠는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추려진 것만으로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누가 한국 축구에 맞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시 마치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재밌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우리 대표팀이랑 딱 맞는지는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 또 근데 그런 성향들을 뽑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대표팀이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협회가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하는 게 좀 더 월드컵에서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뭘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정하는 거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 마치가 압도적인 1순위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다. 나머지 5명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막 게리 몽크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오케이. 나머지들은 뭐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은 좀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사실 레드불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선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시 마치가 된다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데, 이게 과연 딱 맞아서 오케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네. 뭐 일단 본인의 연봉 조정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연봉을 어디까지 조정해 주는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일각에서 뭐 제시 마치는 그냥 언플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확실히 제시 마치랑 연이 닿아서 있고, 뭐 연결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바스코도 사실 바스코 세아브라의 문제는 에스토릴 감독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직. 이것도 풀어야 되죠. 물론 이제 에스토릴에서 풀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되고, 헤수스 카사스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보지만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다. 이런 것도. 근데 이 사람들이 후보에 있는 건 다 본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나는 팀이 있어서 안 돼요 이러면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 풀어서 나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또 실제로 푸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4+2 정도로 생각을 해서 요원에서 찾지 않을까.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안 돼.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다 꼬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새로운 인물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녹화 기준 날로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 상황인 걸로 보이고,
이게 워낙에 시시각각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거는 빠르게 편집을 해서 지금 오늘이 5월 1일 지금 22시 50분이거든요. 내일 올라갈 텐데 이 정도까지 추려진 걸 보면은 만약에 정말 특이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5월 뭐 한 둘째 주 정도에는 선임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3, 4주. 어쨌든 6월 싱가포르 그죠? 이런 원정 이런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누가 돼도 약간 새 출발하는 느낌 항상 기분이 그래, 괜찮잖아요. 기왕. 새로 오면 사실 클린스만도 처음 왔을 때 걱정이 훨씬 많았지만 그 알지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A매치 기억나죠? 예. 우루과이랑 막 맞아요. 하고, 그거 하고 뭐야? 생각보다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대감은 당연히 갖기 마련인데 지금 라인업이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왜냐면 좀 되게 실망스러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정도의 외국인 감독 라인업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의 전술 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찾으면. 이름값에 의존하면 쉽지 않지만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뭔가 다양하게 찾는다는 컨셉을 잡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부러운 건 85년생과 83년생 감독들이 포르투갈에서 3대장이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것 같고 네. 저도 따지면 이게 김한과 당군인데 너도 있잖아요. 8588 우리 셋이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셋이 이런 큰 일을 한다는 클럽을 만든다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스포르팅 물론 후배 아모림이 뭐 가장 치고 나갔죠. 엄청 치고 나가서 이제 나머지 2명이 뒤에서 붙어서 따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포르투갈은 이런 축구 인재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네. 자, 이게 환영이랑 지금까지 대표팀 감독들 선임 리스트업 후보군을 체크를 했으니까 만약에 급작스러운 변경점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가 된다면 환영이랑 얘기를 해보고 좀 우리가 선임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